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채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당수가 대포 통장이나 차명 계좌를 쓴 것으로 추정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가짜 양주가 하도 많다 보니 이제 첨단 기술을 사용한 식별법이 등장했습니다. 양주병에 전자칩을 부착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주당들 사이에선 가짜 양주를 식별해낸다는 이른바 민간 비법들이 유행입니다. 양주병을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지고 흔들면 이렇게 기포가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가짜 양주고. 그러나 민간 비법으로 가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맛을 보면은 그 특유의 맛이 향이 나기 때문에 그 맛으로 감별하고 있습니다. 주류업체들도 마개에 추를 달아놓거나 상표 색깔이 변하도록 해 가짜 양주를 막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선 인식 기술인 RFID까지 동원됩니다. 양주병에 전자칩을 부착하면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전 유통 경로를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소매점에다가 가짜 양주를 납품을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는 것이죠. 이제. 특히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가짜 양주를 식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비치돼 있는 휴대용 인식장치입니다. 이걸 휴대폰에 연결해 직접 양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칩이 있는 마개 부분에 갖다 댔더니 상품명과 함께 진품이라는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가짜 양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 고급 양주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며 소매업체는 고객이 가짜가 양주가 아니냐는 항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이런 무선인식 기술을 시범 운영한 뒤 양주업계 전체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과거 집값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줬던 제2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법원 경매에 나온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저축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4억 2천만 원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경매에 넘겼습니다. 두 번이나 유찰된 끝에 낙찰된 금액은 2억 800만 원. 저축은행은 결국 2억 1천만 원을 떼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또 다른 아파트는 캐피탈 회사가 1억 3천만 원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역시 저축은행이 5천만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보다 적게 낙찰된 아파트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39%, 10건 중 4건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도 상당히 위험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고. 문제는 금융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집에 뒤늦게 전세로 들어간 후순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아파트도 금융기관들이 낙찰가 4억 2천만 원을 나눠 갖고 나면 전세든 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도 떼이게 되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집을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올 초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7,030여 건.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에 집값이 5에서 1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경매에 붙여질 집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금융권 부실과 서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정입니다. 깊어만 가는 불황의 골,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중소 가구 제조업체들은 일거리가 줄어드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 가구공단은 온통 할인 행사 일색이지만 요즘 매장을 찾는 손님은 하루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80만 원짜리 식탁 세트가